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일까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를 위해서 현상금 사상 최고액인 5억 원을 내걸었죠. 그리고 검찰 110명, 경찰 5,000명이 동원되고 심지어 밀항을 막는다면서 해군까지 총출동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서 수사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서 새로운 구성 영장이 발부되면서 유병언의 꼬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핵심 인물에 대한 소재 파악도 못했다는 사실만 재확인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검거 작전이 유병언 한 명을 검거하지 못하면서 애를 먹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친절한 숙현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월호 수사 중간 결과가 발표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검찰이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련 비리 수사를 전국적으로 해왔는데요. 331명이 입건됐고요. 네. 이 중에서 139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대검찰청은 그동안 전국에 있는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해온 관련 수사 경과를요, 오늘 오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수사는 그동안 크게 5개 분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 의무 위반 책임과 선박 안전관리, 그리고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앞으로도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요.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39명이 구속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도 구속되긴 됐네요. 네네. 그래도 뭐 조사할 게 아직 더 남아있나 보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니까. 네. 여러 개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지난 17일 이후에 중단되었던 세월호 사건. 네, 특별법 협상. 네, 특별법 협상을 이제 즉시 재가동하자. 네. 이렇게 합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합의는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오늘 오전에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재가동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TF의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면서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는 오는 2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요, 이 관련된 특별법을 처리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면서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협상을 해봐야 알겠죠.
언제까지 네. 협상을 하라 그러고 이제 그때까지 협상을 못하면 다 사표 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 분위기가 평소와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동안에 화기애애한 것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평소 의외로 말이 통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양당 원내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이 심기가 왜 안 좋은지 그의 발언을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는 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 대표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족 의견이라고 한 말이 그리고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법 처리를 요청한 것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완구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핑계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정례 회동을 거부하다가 비판 성명을 내자 뒤늦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지금 심재철 의원 아닙니까? 네네. 근데 심재철 의원 그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와중에요. 특위위원장이라는 분이 카톡을 통해서 특별법 반대 의견을 유포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공개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난 것이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없는 의사자 문제까지 이 문자 메시지에 거론돼 있었다고 합니다. 심재철 의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지난해 민간인 불법 사찰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활동비를 9천만 원을 챙기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나중에 이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검경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있는 심재철 위원장을 즉각 수사해서 합당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광산을 후보가 권은희 후보죠. 네. 권희 후보 측이 권 후보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측에서 권은희 후보를 향해서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좀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은희 후보 측 그 선거대책위원회는요. 정당과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 사무 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선정해서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정정 보도 요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남편이 보유한 법인 주식에 액면가만 기재해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 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 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동탄에 있는 KBN 파트너스 법인과 관련해서는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재무제표상 200여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부실기업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사이에 이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경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의당이 지난주였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단일화 논의를 제안했지만 새정치 쪽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 등은 야권연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고요. 주승용 사무총장은 지역민들의 민심에 따라서 후보들끼리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요. 지난 20일 혹시라도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새정치연합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등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이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날입니다. 이 투표 용지가 인쇄된 이후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요. 최대 5%까지 사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야당 다들 동상이몽 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말이죠. 학력 차별을 할 수 없게 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고용노동부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요.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함에 있어서 학력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요. 학력차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고요. 고용부 장관이 학력차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내부순환로 위로 양방향 사고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처리가 돼가고 있지만 성산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와 성산램프 사이 3차로 사고 있었고요. 성수동 쪽으로는 홍은램프 부근 3차로에 사고로 인해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통일로는 독립문에서 홍제삼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동명여고 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도 상계교와 창동교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었는데 빠르게 견인 작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근으로는 아직은 밀리고 있고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분기점에서 중랑교, 이후로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구간 정체 나타납니다. 강지연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로 가보겠습니다. 김포 보궐선거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빈자리를 놓고서 여당의 정치 신인 그리고 야당의 정치 거울이 맞대결을 펼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김포에 출마한 홍초로 새누리당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초로입니다. 네, 선거 운영 잘 돼가시나요?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출마의 변, 왜 출마를 하셨는지 출마의 변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김포가 고향이기도 하고요. 네. 25년간 김포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쭉.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상공회의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많이 몸담으면서 이제 주민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포에 무엇이 부족한지 혹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유정복 의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시민들의 우리 그 바람이 있어서 그 염원을 꼭 이루려고 억척스럽게 일하는 남자가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나왔습니다. 네. 네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잘 하시더니가 느닷없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나타나셨습니까? 고향으로 해서 예. 봉사에는 여러 방향이 있는데요. 예. 정치 봉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기업 병행이나 뭐 정치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는 뭐 소비자를 위하는 거고 또 정치는 뭐 아시다시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뭐 일종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치킨 브랜드로 아주 큰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드셨는데 그거는 서비스 정신 갖고 하신 게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큰 진보된 서비스죠. 아, 그래요? 돈 벌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답변을,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데 돈도 벌면서, 더 큰 서비스를 해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들리네요. 서비스를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이제 더 부수적으로 좀 따라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치킨 트리라는 것이 아주 화제입니다, 지금. 예. 예. 요즘 이 젊은이들이 졸업하고서 바로 치킨집을 차리느냐. 네. 아니면 취업이라도 한번 해보고 차리느냐. 네. 하여튼 경로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치킨집을 차리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그렇게 치킨집 차리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까? 저도 치킨 트리라는 말씀 오늘 처음 들었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예. 우리 치킨집이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아주 극단의 3D 업종입니다. 아, 네. 예, 오전 11시부터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한 2, 3분 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게 그렇게,
보기처럼 쉬운 사업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치킨 가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큰 자본 안 들이고 진입도 용이하지만 네. 힘이 들어서 중도에 이제 탈출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창업과 예. 폐업이 반복되는 순환이 아주 빠른 업종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나 차리기 쉬워서 또 치킨집에 도전하고 네. 또 도전했다가는 또 힘들어서 또 빠져나가고 그런 세태를 치킨 틀이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예. 아무튼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참 경제가 좋지는 못하고 또 예. 30대, 40대 실직을 하고 또 명퇴하는 경우도 많고 말이죠. 예. 그래서 참 이 자영업자가 수백만 명이 달하니까요. 그렇죠? 예. 네,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뭘 좀 해보겠다 이런 구상 같은 걸 좀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예. 우선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예. 그 고용 쪽 문제들이 크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자금입니다. 예, 자금. 자금이 그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특별한 가장 일하기 욕구가 있는 그룹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창업자금에서 그 아주 저리의 융자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국회에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니페스토라고 아시죠? 예. 예. 그 사업만 하셔서 매니페스토 모르실까 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핵심 정책 공약을 이렇게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공직자 후보자가 되면.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 공약을 한두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만 해도. 예. 네. 우선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행히도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네. 면 소재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 개발 여지가 있는 땅들이 있는데요. 예. 그 김포 반도를 돌아 나오는 관광 벨트, 이걸 갖다 우리는 한강 평화로라고 합니다. 예. 평화로를 조기에 착공해서 준공을 함으로써. 예. 또 신도시 주민들이 생활의 질도 향상될 수 있고요. 예. 또 관광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개발됨으로써 김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벌써 이제 제가 저희 당 대표하고 지원을 약속 받아낸 그 공약이고요. 예. 이 한 3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대표께서. 당대표가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요. 당하고 교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당의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교통편입니다. 네. 교통편이 이제 지하철 조기 완공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길이 지금 아주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그 김포도 그렇습니까? 서울로 들어가는 인구가 한 40% 정도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지사가 지금 굿모닝 버스라고 해서 2분마다 출발하는 순환 버스를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도 경기도지사가 만드는 그 굿모닝 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여기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지금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학교도 고창 중학교라든지 가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콩나물 씨름다 지금 과밀 교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잘못하면 컨테이너에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실정까지도 내몰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급하게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 또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다가 빨리 이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김포시장이 할 일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법안을 만들어 보겠다든가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매니페스토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가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국회가 당선되셔서 국회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네.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네. 해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경제 쪽이다 보니까. 그러시죠. 예. 예. 그 경제 쪽 파트에서. 네. 지금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그 금융 쪽 일들. 예. 경제 쪽에다가 어떻게 피를 돌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네. 지원 방안. 네. 이런 쪽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법안들을 좀 준비하고,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네네. 돌게 하는 법안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나쁘죠? 그 피부로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역 경제도 안 좋고. 예. 국가 전체 경제도 안 좋죠. 예. 네, 이걸 어떻게 좀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 사업을 아주 수십 년 해보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성공하신 예. 사업가이시니까, 예. 한 말씀 한번 쫙 해보시면 점수 좀 따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은 제가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냥 간단하게 제 느낌만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정부하고 민간 간에 네. 교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다 하는 정부가 사인을 좀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민간은 그거에 손뼉을 좀 쳐주면, 네. 지금 민간들이 투자할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부 정책이 이제 확고하게 기업 함께, 친기업적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기업 함께 우호적으로 해주고, 기업은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네. 그래서 이제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네. 또 종업원도 많이 고용하고, 예, 이렇게 예.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 정부하고 민간 기업하고 사이에 예. 공감대 형성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시는 분 상대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두관 후보인데요. 김두관 후보는 정치계에서는 아주 거물로 이제 평가되는 분인데 그분보다는 내가 김포 국회의원은 맞다라고 하는 장점을 또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거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나 저나 국회의원을 이번에 하게 되면 청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분이 장관하고 맞습니다. 예. 맞는데요. 예. 반면에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창업해갖고 성공 확률이 쉽게 하늘의 별따기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건데. 예. 맨주먹으로 해서 25년간 한 길로다가 경영만 해가지고 자그맣지만 작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정치가 더 평가를 받는지 경제가 더 국가에 기여를 하는지는 국민들 잘 아시리라 믿고요. 예. 정치보다는 경제가 우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쪽에서 경험을 많이 한 제가 더 유리하다. 거물 여부를 떠나서 네. 전혀 정치에서 밀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요. 이제 서로 이제 덕담도 하셔야 되니까 김두관 후보의 장점을 한마디로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점을 드시겠습니까? 장점은 거물입니다. 덩치가 아주 크십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 김포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홍철호 후보였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 검거 작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온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유병헌 수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 검거 작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5382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인데 말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011님께서는요.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도주를 돕는 배후가 있으니 아무리 수사력을 총동원해도 역부족 아닐까 싶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자립형 사립고. 이 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놓고서 서울시 교육감이죠.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지역 자사고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교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전면 거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공동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찬반 양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측 입장입니다. 신혜경 총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죠? 네네. 네, 이제 그런 부모님들의 연합체가 전국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인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네, 근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무조건 당연히 반대 입장이고요. 무조건 당연히 반대, 예.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반대 입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저희가 이제 5년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이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폐지 정책 자체가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일부 자사고에서는 말이죠. 네네. 정원이 미달해서 돼서 네. 일반고로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뭐 생각마다 생각의 차이는 다 있으니까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자사고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사고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이 일반고로 만일 전환이 된다면 뭐 무슨 불이익을 받으시나요?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불이익을 받냐고요? 예. 글쎄,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자사고를 다니는데, 네. 이제 이미 자사고가 폐지되어가지고 다 일반고로 전환을 한다. 네. 그럼 이 학교가 일반고가 됐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에게 뭔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 아이, 만약에 지금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까지는 네. 뭐 자사고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아이는 자사고로 가고 있고, 앞으로 밑으로 들어온 아이가 일반고로 가게 되면, 네.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방침도 다 달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는 학교 전체가 좀 정신이 없거나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혼란스럽다. 네. 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은 말이죠. 네. 지금 아주 일반 고등학교가 황폐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디서도, 여기서도 듣고,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지만. 예. 일반고 황폐화가 자사고 때문이라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묻고 싶고요. 네. 얼마 퍼센트로 따지시면 아마 얘기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건데, 정말 자사고가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 퍼센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일반고 황폐화가 됐다고 자사고를 없앤다는 건, 그럼 나중에 만약에 자사고를 없애서 아이들이 일반고 전향으로 다 했는데 그때 가서도 일반고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실 건가요? 네. 네. 자사고가 말이죠. 네, 이 등록금이 한 3배 정도 비싸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사고가 좀 귀족화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특목고는 저희보다 등록금을 더 받는 걸로 있거든요. 외고나 과고들은. 예. 네. 그리고 등록금이 3배라서 귀족화라고 하는데 저희가 1년으로 계산해보거나 아니면 한 달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일반고보다 한 25만 원 정도를 더 내고 있어요. 예. 더 내고 있는데 이게 학원 한 군데 보내는 금액도 안 되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귀족학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시는데 어떤 점이 좋습니까? 저희 자사고 보내는 게 이제 어떤 점이 좋은 거는 제가 학교에서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전 부모잖아요. 네, 부모 입장에서. 예. 근데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해서 자사고를 가겠다고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다니고 있으면서 학교 분위기나 친구들이나 모든 면이 다 좋다고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굳이 일반고하고 비교를 해봐서 자사고가 이게 문제다, 일반고가 문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네. 중학교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자사고에 입학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겪으신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이렇게 가혹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네, 지금 경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거는 외고나 과고를 가기 위해서 치열한 거지. 네, 자사고 보내겠다고 어떤 부모님이 특별히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저희 아이가 제가 이런 조건이 자사고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여기를 가고 싶으니까 엄마 등록금이 3배를 더 내야 되는데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보낸 거거든요. 예. 네, 제가 부모로서 그 정도는 내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가 지금 자사고에 아주 만족하고 있군요. 잘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어떤 점이 좋다고 그래요? 그냥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분위기 좋고? 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선생님들이 일단 굉장히 열성적으로 자기들을 하고 교감을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좋대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감을 많이 하고. 네. 그 일반고는 안 그런가요? 일반고도 그렇게 교감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는 하겠죠, 그 중에. 근데 제가 일반고를 안 보내봤기 때문에 저는. 글쎄, 비교하시긴 좀 그럴 텐데. 제가 지금 주위에서 얘기 듣기로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작으로 엄마들을 만나서 일반고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좀 충분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자사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학부모 입장에서 이 자사고 정책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자사고 이대로 놔둬라? 네, 일단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네, 지금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뒤 흔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해놓으시고 나서 그래도 안 되는 데들은 나중에 가서 어떠한 평가가 되든 될 거거든요. 네. 굳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피해를 보고 내 아이가 공부하는 거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속이 많이 상하네요. 아, 네. 예. 뒤 흔들지 마라. 한마디로 해서. 네네. 애들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뒤 흔드느냐 이런 얘기죠. 네.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네. 이게 어른들의 탁상 공론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 자사고 때문에 다른 일반고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은 것은 뭐 접해보실 기회가 없으셨겠네요. 아니요, 제 주위에도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많겠죠, 오히려 훨씬. 네, 저희 중학교 같이 나온 친구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일반고지 자사고는 수준이 몇 명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고 가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아, 일반고에 가서도 잘하고 있다. 네, 자기들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거를 일반고랑 자사고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이들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예. 일단 자사고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은 많이 불안해해요. 내 학교가 없어지는 거야. 정신이 지금 학교 자체가 지금 불안해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공부에만 매진을 해도 되는, 지금 어려운 아이들이 왜 다른 거를 고민하게 만드는지. 네, 알겠습니다. 흔들지 마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 일반고 홍폐화된 거를 그러니까는 함께 살려주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없애고 어디를 살린다가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 신혜정 총무였습니다. 이번에는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사고 폐지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 자사고는 애초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자율학교란 조항이 있어요. 네. 그 조항에 의거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한시적인 학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학교를 지정할 때는 이제 사학들이 갖고 있는 권학 이념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면 한번 지정해 보자. 그리고 지정해 보다가 5년 후에 학교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운영돼 본 그 결과는 결국 대학 입시에서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한 학교 이상 이하의 의미도 사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명문고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서 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입시 명문고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 입시 명문고라는 게 뭐가 따로 필요하냐? 그렇죠. 어차피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학교가 성적 좋은 학생들만 모아놨다고 해서 더 잘하고 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섞여 있다고 해서 더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본 단계라고 우리가 다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사항에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제안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런 거로 보면 고등학교 단계 때 굳이 이렇게 성적이라는 잣대로 울타리를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누가 누가는 잘하나 경쟁을 좀 더 잘하는 애들은 이쪽 학교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는 이런 방식은 좀 비효율적이고 비교육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사고의 학생들은 확실히 입시 명문고답게 그렇게 입시에 잘 합격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맨 처음에 자사고로 지정이 됐던 그 해는 그 자사고 주변에 있는 중학교 있잖아요. 그 이전에 평준화 단계 때 자기 집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배정받던 아이들이 비교적 자사고에 이렇게 진입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2013년 작년의 경우에 표를 보니까 인근의 학교에서 자사고로 진입하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줄었습니까? 서울 전체에서 소위 이제 이 학교에 가면 소위 얘기하는 그 주요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서울 전역에 놓고 이제 자사고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좀 특정 그 자사고로 몰렸다고 봐도 망한 거죠. 도대체 그 학교에서는 뭘 어떻게 가르치게 이렇게 입시에 명문대 많이 합격을 시킨답니까? 입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모양이죠. 입시 공부를. 네. 그러면 그게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그 애초에 자사고를 지정했을 때 뭐 사학의 권하 개념을 살리는 교육이거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거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자사고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사고하고 일반고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후자 쪽이죠. 후자 쪽이에요? 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어쨌든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받고 있는 영향이 워낙 큰 것은 기본적인 문제인데 일반고와 그 자사고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한 반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또 그렇지 못한 학생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그 협동한다든지 서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좀 모자란 아이들이 좀 따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사고로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렇게 싹 이렇게 걸러지고 난 다음에 일반 학교에는 소위 얘기해서 중학교 내신 성적 분포상으로 성적 그 중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옆에 친구나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입금을 받고 싶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대상도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이미 그 자사고로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열패감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죠. 패배감도 많이 맛보고, 좌절감도 많이 맛보고. 그래서 형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점수 잘 맞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부 대학교에 가고 싶은 애들은 그렇게 가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런 공부 안 한다. 자신의 개성을 찾아서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하는 아이들하고, 이 학교를 구분해 놓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공통으로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가 크게 없고. 그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쪽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성적 좋은 애들이 몰리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적 좋은 학생들이 모이면 뭘 어떻게 가르치기 그렇게 뭐 가르쳐서라고 보기로 저는 이제 그것이 학교 효과라고 보지는 않고요. 학교 효과가 아니다. 네, 이게 학생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학생 효과인 거지.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가르쳐서 내지는 학교가 뭐 기가 막힌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그냥 놔둬버리면 어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든 말든. 어쨌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학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고가 지정된 이후로 일반 고등학교가 거의 수업이 되지 않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 거의 뭐 이게 슬럼화돼 있다, 위기다라는 지적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도 뭐 거의 그 학교를 포기한 학생들도 너무나 많은 수가 학교로 몰리게 되고. 어떤 학교로 몰려요? 일반고로? 일반고로요. 심지어 이제 일반고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로 빠진 학생들, 그 다음에 특성화고로 가는 학생들 다음으로 이제 일반고가 이제 학생들을 채우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힘들고 학생 생활지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뭐 상실감과 좌절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사고를 폐지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럼 자사고를 폐지하고 자사고에 있던 학생들하고 일반고 학생들하고 섞어 놓으면 방금 섞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저는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올해로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죠. 그 평준화 정책의 기본 입장이 뭐냐면 모든 학교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 환경을 기본 여건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고등학교 단계 때는 자기 집 가까운 학교를 보내게 하자.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뭐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비슷하게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국민들이 받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평준화의 기본 정책의 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성적 좋은 애 나쁜 애 뒤섞어 놓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 검거작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5253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초기에 검경 공조체적인 문제점이 검거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내셨군요. 5849님께서는요. 초기 신병 확보에 대한 늑장 대처가 이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